자, 매크로부터 보겠습니다. 매크로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작업을 하려고 매크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를 작업을 하면은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작한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 화면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VBA다.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뭐 이렇게 해갖고 VBA를 호출한다.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모듈이라는 것으로 저장이 된다 하는 건데, 하여튼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가 들어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보기 같은 경우는 뭐 비주얼 베이직이 어쩌다 그거는 틀린 말은 안 쓸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맞는 말로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키하고 영문자는 되지만 숫자는 쓸 수가 없죠. 예. 그리고 현재 통합 문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 이런 경우에 각각 매크로가 저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건 뭘까요? 자, 이런 공식이 나왔으면 이 공식을 우리가 풀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뭔 뜻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B2부터, B2가 어디예요? 23이죠, 그렇죠. 23이란 숫자부터 시작해서 23하고 어디까지 합계가 구해지냐는 건데 2라고 하는 숫자가 써있네요. 추수함수에. 추수는 뭐냐면 B3, B4, B5라는 세 가지 항목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2라고 써있으니까 두 번째 항목을 가져와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 네 번째까지 가라는 거죠. B 네 번째는 어디죠? 12지 않습니까? 23과 45와 그 다음에 12를 더하면 80이네. 그러니까 B3, B4, B5 여기 한번 보세요. 2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얘는 sum B의 두 번째부터 어디까지냐 이거잖아요. 어디까지냐 하는 거죠. 요걸 우리가 이제 풀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추수함수는 고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항목을 고르래요. 두 번째 항목은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데 B3, B4, B5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추수함수 특성상 두 번째 걸 고르니까 B4를 골랐잖아요. 여기 B3, B4, B5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라고 앞에 써 있으니까 두 번째 걸 고른단 말이에요. 예. 함수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B 두 번째부터 어디까지 간다? B의 네 번째까지 합을 구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B의 두 번째부터 B의 네 번째까지는 23, 45, 12 세 가지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80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23번 문제는 차트 마법사라고 되어 있죠? 차트 마법사. 예. 안타깝지만 엑셀 2007에서는요. 차트 마법사라는 게 사라졌어요. 예, 그래서 23번은 제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우스로 이만큼 블럭을 잡았어요. 마우스로 이만큼 블럭을 잡았는데 지금 어디냐면 저 C의 네 번째 밑에 와 있나봐요. 밑에. 엔터 치면 자동으로 A 첫 번째 블럭 앞으로 가죠. 블럭을 해제하면은 블럭이 해제된 위치로 가는 거지만 블럭을 설정한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A의 첫 번째, A의 두 번째, A의 세 번째, A의 네 번째, 그 다음에 B의 첫 번째, B의 두 번째, B의 세 번째, B의 네 번째, 그리고 C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다가 C의 네 번째 끝에 있으니까 다시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은 A의 첫 번째로 돌아온다 이거죠. 근데 컨트롤 홈을 눌러도 A의 첫 번째로 가요. 그런데 영역이 해제되죠. 예. 25번. 목표값 찾기가 됐어요. 지금 60.4라고 하는 숫자가 88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지금 김정이라는 사람, 이의 11번째 셀이 김정이라는 사람의 평균이잖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앞에 화면 보세요. 김정이라는 사람이 평균이 60.4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평균이 88로 바뀌었어요. 문제 써있지 않습니까? A 그림과 B 그림이 있는데 2의 11번째니까는 김정이라는 사람의 평균 값이 88이라는 게 2의 11번째 셀이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평균이 88이 되려면 60.4에서 88로 바뀌려면은 김정이라는 사람의 언어 점수는 82.1이 그대로 있어요. 82.1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리 점수가 38.6에서 93.9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총점도 합계도 바뀌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평균 바꾸는 거니까 분명히 김정이라는 사람의 수리 점수를 어떻게 건드렸으니까는 평균이 바뀌었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면 김정희의 평균이 88이 되기 위해서는 총점이 몇 점이 되느냐가 아니죠. 수리 점수가 몇 점이 되느냐잖아요. 수리 점수가. 그러니까는 C의 11번째 셀이 C의 11번째 두 번째 보세요. 지금 총점을 바꾸어서 평균이 바뀌는 게 아니라 수리 점수를 바꿔서 평균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1번은 보기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수식셀은 당연히 2의 11번째가 88 평균란이잖아요. 그 평균란에 분명히 는 에버레이지라고 계산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수식셀이 D의 11번째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뭐를 바꿔야 돼요? 수리 점수, 즉 C의 11번째 셀이 바뀌어야 되겠죠? 정정. C의 11번째, 그렇죠? C의 11번째 셀이 얼마로 바뀌어야만이 2의 11번째가 바뀌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보기도 틀린 거죠. 세 번째 보기도 틀린 거예요. 근데 평균이 88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찾고자 하는 값은 88 맞는 말이죠. 네 번째가 맞는 말이다. 26번 정렬. 정렬은 어떤 거예요? 크기 순서를 재배열하는 거죠. 큰 순서대로 하던 작은 순서대로 하는 건데 내림차순이란 말은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가는 거고 오름차순은 작은 거에서 큰 순서대로 하는 거고 우리가 예전에 뭐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시오 방정식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우리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정렬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정렬을 해요. 그러면 중간에 줄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숨겨진 열이나 행도 정렬에 포함이 돼야 그럼 열어서 해야죠. 숨겨진 위에서 아래로 정렬이 되는 건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오름차순을 정렬하면 텍스트라는 글자, 텍스트 여기 보세요. 지금 A 1 0 1 A101이죠. 그 다음에 A102죠. 그러면 A10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그 다음 네 번째 글자가 하나는 1이고 그 다음 거는 빈칸이죠. 그러면 이 정렬 방식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교해서 정렬한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는 앞에서부터 따지는 게 아니죠. 뒤에서부터 따지죠. 90하고 100하고 숫자를 따질 때는 숫자의 크기 작은 거를 따지는데 오른쪽 정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글자는 왼쪽에서부터 들어가죠. 왼쪽에서부터. 잠깐만, 이게 답이 이상한 것 같다. 26번의 답을 좀 찾아볼게요. 다시.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죠?
옳지 않은 게 두 군데인데?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면 정렬을 할 때는 숨겨져 있는 건 포함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배웠어요. 숨겨져 있는 건 정렬해서 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도 틀린 거고요. 오름차순 정렬할 때는요. 글자니까 당연히 앞에서부터 따져간단 말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렬한다면 이런 겁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A고, 여기가 9고, 여기가 C고, 3이면 오른쪽에서 정렬하면 3하고 9하고 비교했으니까 9가 3이 작은 거고, 결과적으로 C3가 작은 거 아니에요. 아니지, A9가 작은 글자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따지는 거지. A하고 C를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C가 크고 A가 작죠? 그러면 9나 3은 뒤에 있는 건 찾아보지 않잖아요. 만약에 C하고 2하고 이걸 두 개를 비교한다 그러면 뭐예요? 같은 C로 시작했으니까 C는 제외하고 나머지 2냐 3이냐를 갖고 따지니까 얘가 작은 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책대로 말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3하고 9를 비교했더니 3이 작더라. 그러면 A9가 큰 글자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는 앞에서부터 따지는 거라. 앞에서부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렬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비교해 가는 거예요. 이것도 틀렸고요. 네, 세 번째도 당연히 위에서 아래 위에서 아래로 정렬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숨겨져 있는 건 정렬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도 틀린 거죠. 세 번째 틀린 거예요. 다음 셀 서식에서 샵은 뭐예요? 유효 숫자리만 표시. 유효 숫자. 27 그럼 27 나오고 3 그러면 3 나오는데 0 그러면 어떻게 돼요? 0은 유효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게 0은 포함이 숫자가 표현이 안 됩니다. 자, SS는 초예요. M, Y는 2여고. 자, DDD는 뭐죠? 짧자 DDD. 요일이죠, 요일. 근데 풀네임이야. Sunday, Monday 이런 식으로 적어 드릴게요. YY 이거는 연도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당연히 뭐 1999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YY는 이것도 연도예요. 얘는 어떻게 나온다? 99년 이렇게 나오는 거죠. M은 월이죠. M은 어떻게 돼요?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나오고 MM은 월이죠. 이거 어떻게 돼요? 01월부터 12월 이렇게 나오는 거고. D는 뭐죠? 1이죠. 1. 그러니까 1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 DD는 뭐죠? 이것도 1이죠. 그러니까 01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DDD는 뭐죠? 아, 여기 또 빠진 거 있다. MMM은 뭐다? 이거는 제뉴얼이 월이에요. 월인데 제뉴얼이부터 디셈버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MMMM 이것도 월인데 제뉴얼이 이렇게 들어가네. 제뉴얼이부터 디셈버까지 이렇게 들어가나요? 예. 그 다음에 D 세 개는 뭐냐면 요일이에요. 요일이니까 뭐죠? 썬데이부터죠? 썬데이부터 세러데이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D 네 개는 뭐다? 이것도 요일인데 썬데이부터 세러데이까지. 그 다음에 A는 뭐죠? 요일인데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A는 뭐다? 요일인데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게
우리 책에도 잘 나와 있네요. 해설에. 예. 누락된 게 요건 누락돼 있어요. 요거. 이 부분이 누락돼 있어요. 우리 책에는. 맞죠? 예. 그거만 메모해 주시면 될 겁니다. 28번 다음 중 그리기 도구 모음을 이용하여 어쩌고 저쩌고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28번 문제는요. 윈도우 오피스 2007로 갔잖아요. 엑셀 2007로요. 엑셀 2003에는 이런 기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7로 가서는요. 이런 기능 자체가 없어요. 이런 메뉴 자체가. 그래서 28번은 그래서 제외됐다. 이렇게 책에 표시되어 있죠. 예. 자, 표준 글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표준 글꼴이라는 건 뭐예요? 엑셀에서 여러분들 엑셀에서 사용하는 글꼴이 무슨 글꼴입니까? 우리 엑셀을 실행을 해서 자동으로 실행하면 맑은 고딕이라는 글꼴이 나와요. 이게 2007년에 윈도우 비스타라는 운영체제가 나와요. 윈도우 XP를 쓰다가 윈도우 비스타를 바꿨는데 비스타의 기본 글꼴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윈도우 7, 윈도우 8에 들어가면서 맑은 고딕이라는 게 생겼는데 맑은 고딕은 고딕체예요. 고딕체. 근데 그 당시 때 브라운관 모니터를 많이 썼었어요. LCD 모니터도 쓰고 브라운관 모니터도 많이 썼는데 제가 듣기로는 맑은 고딕은 브라운관 모니터에서는 안 이뻤어요. LCD나 LED 모니터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지금 이 글꼴이 예쁘다 안 예쁘다를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브라운관 모니터하고 LCD 모니터를 똑같이 틀어놓고 맑은 고딕을 실행하면요, 브라운관 모니터는 얼마나 깨끗하고 예쁜지 몰라요. 근데 브라운관 모니터에서 보면은 안 예쁘고 LCD, LED에서 보면은 예쁘게 나온 글꼴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만든 제작한 글꼴입니다. 예. 그런데 나는 맑은 고딕 하지 말고 나는 항상 쓰는 것이 궁서체를 써. 예를 들어서 여기 궁서체가 있는데 궁서체를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나는 항상 이런 글꼴을 쓰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가 엑셀을 실행하자마자 전체를 선택해서 궁서체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꾸지 말고 뭐 해라? 옵션에 들어가서 엑셀 옵션에 들어가서 글꼴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궁서체로 바꾸자 이거지. 이렇게.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항상 엑셀이 이제 궁서체가 돼요. 그런데 기존에 만들어진 글꼴은 맑은 고딕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엑셀을 껐다가 다시 키든지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궁서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글꼴을 바꿀 수는 있다 그랬잖아요. 엑셀을 종료한 후 다시 시작하면 되돌아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되돌아가면 안 되죠. 얘는 껐다가 다시 시작을 해야 그 글꼴로 바뀌는 건데 껐다 키면 되돌아가면 백날 하나만 하지 뭐. 예, 2번은 틀린 거다 하는 거죠. 껐다 켜도 그대로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엑셀 2007에서는 맑은 고딕이라고 써 있잖아요, 책에요. 예. 그 다음에 2003은 옛날에 도둠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맑은 고딕으로 바꾼 거고요. 도둠도 지금 보시는 이 글꼴이 맑은 고딕이에요, 이런 게. 근데 이 글꼴이요, 자세히 보시면 약간 길쭉하죠. 일반 고딕 계열은 정사각형처럼 나와요. 높이하고 너비가 1대1로 나와요. 근데 맑은 고딕은 약간 높이가 길어요. 그러니까 좀 날씬한 모델 몸매는 아니더라도 약간 갸름하다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시원하게 보여요, 시원하게. 그런데 맑은 고딕으로 글을 쓰면은요, 한 장에 한 2줄 정도는 줄어서 들어가요. 글이 좀 높으니까. 맑은 고딕으로 인쇄를 하면은요, 맑은 고딕으로 바꿔서 인쇄를 하면 양은 똑같은데 인쇄 매수가 좀 늘어요. 그러면 남들은 5장 낼 때 난 6장 낼 수 있는 거죠. 예, 내용은 똑같더라도 이제 그런 좀 특징은 있더라고요. 글꼴 크기는 11로 설정. 글꼴 크기는 똑같은데 얘가 약간 높아요.
높아요. 그리고 위아래 간격이 줄 간격이 약간은 조금 더 갖고 있더라고요. 느낌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맑은 고딕으로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문서 전체가 시원시원해요. 보기가 좋아요. 예. 그렇게 만든 거예요. MS사가. 자, 30번. 배는 지금 뭐죠? 배가 지금 여기 보라색 이렇게 2월달은 없죠? 2월달은 빠져 있잖아요. 지금요. 빠진 이유는요. 값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0이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0이면 여기 올 텐데 지금 2월달에 지금 배값이 안 보이는 이유는 사용자가 비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아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점수를 매겼는데 여기다가 을지문덕이라고 쓰고 90점, 90점, 80점을 썼어요. 한번 볼게요. 글꼴이 일단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바꿀게요. 블럭을 잡아서 우리가 꺾은 선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꺾은 선을 집어넣었는데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요 을지문덕 90점을 제가 비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을지매를 비워버릴까? 일지매를 비워볼까? 그럼 어떻게, 얘를 비울까?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없어졌죠, 여기가요. 없어진 이유는 뭐냐면 0이면 바닥을 치지 당연히. 근데 얘를 비워두면은 중간에 사라지죠. 네, 그 얘기입니다. 널이란 값은 뭐냐면 널은 비어있다란 뜻이에요. 스페이스바를 하나 눌렀다 이게 아니라 스페이스는 빈 칸이라는 뜻이, 빈 공간, 비어있는 글자를 하나 넣었다는 뜻이고요. 널이라는 거는 아예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널. 널. 그러니까 널 값을 주세요. 그럼 뭐야? 그냥 비워둬라 이거지. 비워둬라. 뭐라고 쓰지 마라 하는 거죠. 예. 이건 뭘까요? 뒷섬이네요. 뒷섬. A의 첫 번째부터 A의 7번째까지 이 중에서 C1이니까 뭐죠? 상여금이네. 상여금의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근데 조건이 뭔가를 봤더니 A9부터 A10까지래요. 여기잖아요. 여기 조건이. 그냥 상여금이 100만원 이상인 사람들 것들만 합을 구하래요. 상여금이 크거나 같다 1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20만원, 130만원이 두 개 해당되네요. 250만원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아주 예전에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 식을 쓰려는 게 아니라 그냥 식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식을 보고 답을 맞추는 거죠. 이 식을 보고 이 식이 뜻하는 바가 뭐냐 하는 거지. 공식이, 함수가. 우리는 실기시험은 뭐예요? 다음 중 1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의 합계를 구하라 라고 하면 이 식을 써야 되는 거고, 필기시험에는 식을 쓰라는 게 아니라 식을 보고 답을 맞추라고, 계산해 보라고. 지금 뒷섬하고 그냥 썸하고 뭐가 다르지? 썸은요 무조건 합하는 거고요. 뒷섬은 조건에 맞는 것만 합하는 거죠. 예. 자, 32번. 화면제요. 자, 도구 모음에서 불필요한 도구들이 있나요? 잠깐만 볼게요. 엑셀을 사용하는데 요 붙여넣기라고, 요 가위가 뭐예요? 잘라내기죠? 도구 모음의 불필요한 도구 단추는 Alt키를 누르고 영역으로 이동시키면 삭제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점점점 이런 거, 점점점 부분을 클릭하여 단추를 한 줄로 표시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없죠? 점점점이란 말이 없잖아요.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터넷 창에서 보여드릴게요. 인터넷 창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점점점 같은 거 있죠? 점점점이야.
여기 점점점, 요 앞에도 점점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얘를 마우스를 끌고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움직이면 통째로 바뀌죠. 이렇게 하면 바뀌잖아요. 이렇게 끌고 이렇게. 여기는 점점점이라는 메뉴가 없어요. 과거의 엑셀은 요렇게 여기 삽입을 누르면 여기가 삽입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구들을 내가 필요로 하면 집어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그때 요게는 필요 없어. 그러면 Alt키를 누르고 이렇게 잡아 당기면 빠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능이 사라졌거든. 그런 기능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 지금 제외된 문제라고 써 있잖아요. 맞죠?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이 문제는 풀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엑셀 구조 자체가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얘는 사용할 수가 없다. 33번. 셀 항목의 자동 완성이라는 말은 뭡니까? 자, 보세요. 자, 여기다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름, 부서명, 직위, 비고. 홍길동. 이 사람은 영업부예요. 영업부. 이 사람 과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일지매. 이 사람은 자재팀이에요. 이 사람은 과장이에요. 과자만 쓰니까 장이 자동으로 나오죠? 예. 이 사람 을지문덕. 이 사람은 영업부예요. 영자만 쓰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자만 쓰니까 자동으로 완성돼서 나오는 거죠? 예. 그거를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비서 1팀이고요. 비서 1팀이고 이 사람도 똑같은 비서 1팀 같으면 B점만 쓰니까 비서 1팀이 완성되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보면 한글이나 영어로 구성된 항목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제가 조금 전에 숫자도 썼잖아요. 1팀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도 돼요. 근데 숫자만으로 된 거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가 13이라고 쓰고요. 여기다 13이라고 쓸 때 1만 쓰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고. 숫자만 구성되어 있는 건 안 되고요. 날짜나 숫자는 숫자 계산식이니까 안 되고 글자랑 숫자랑 섞여 있는 거, 숫자랑 글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가능하고. 그러니까 네 번째는 틀린 말이다. 자, 34번. 영어로만 그랬죠. 만자가 중요한 거죠. 뭐뭐만. only 이거잖아요. 이게 조금 주의 있게 봐야 돼요. 보기는. 자, 34번은 뭐냐면요. 이거죠. 매 인쇄할 때마다 특정 열, 칸이나 줄을 매 페이지마다 인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는 거죠. 페이지 설정. 여기에서 여기 페이지 설정에 가면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 있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가서 매번 반복하고 싶은 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줄은 항상 인쇄할 때마다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밑에 있는 양이 아무리 많아도. 만약 이걸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1페이지에는 이 항목 이름이 나오지만 2페이지, 3페이지는 이 항목 이름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항목 이름을 꼭 나오게 하라 그래서 반복할 행이나 열을 넣는 거죠. 두 번째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기시험은 엑셀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자, 이건 뭔가 볼까요? 이게 뭘까? 상품명을 찾는 거래요. 자, 여기 상품, 여기 찾는 거래요. 여기다가 상품명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아래 코드가 있네요. 여기 코드 밑에 요 코드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코드명이 있네요. 1이면 사과하고 2면 감이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상품명에다 처음 했을 때는 당연히 VLOOKUP 써야죠. 밑에 있는 데이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있으니까 Vlookup을 써야죠. Hlookup은 아니죠. 자, 그러면 C의 세 번째가 뭐예요? C의 세 번째. 내가 찾고자 하는 상품 코드네, 앞에 있는. 이 코드를 어디에서 찾으래요? 밑에 C의 10번째부터 C의 10번째부터 E의 10번째까지, 14번째까지.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달러가 들어갔죠? 첫 번째 거는 왜 안 돼요?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랑 비슷하죠. 달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고. 세 번째, 네 번째도 달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달러가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왜 C의 10번째부터 찾아야 되냐면 보세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코드를 찾는 거죠. 코드. 여기 보세요. 여기. 코드를 찾아서 이 코드가 2면 어떻게 돼요? 2면 2에 해당하는 감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코드가 2라면.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코드니까 반드시 코드라는 게 블럭의 첫 번째로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1번처럼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사과서부터 단가까지만 들어가는데 거기에 컴마 2니까 뭐예요? 단가를 가져오는 거잖아. 첫 번째가 상품명이고 두 번째가 단가가 되잖아.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상품명을 가져와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엉뚱한 단가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 단가를 가져올 수도 없는 게 내가 찾고자 하는 코드가 1인데 그 코드에 해당하는 아래 표에서 코드를 제외시켜 놨거든요. 참조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요 코드가 여기 첫 번째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번째 외에는 없다. 그리고 당연히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건 뭘까요? 다음 그림과 같이 그랬네요. 자, 업무, 휴무 이렇게 되어 있네. 아, 보세요. 위크데이가 있어요. 위크데이. 위크데이가 있는데 위크데이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위크데이라고 하는 거는 날짜가 있고 여기 옵션이 있어요. 날짜가 있고 옵션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숫자로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는 week, day, 날짜, 컴마 1이 있고요. 2가 있고 3이 있어요. 3. 얘는 일요일이 0이고요. 토요일이 정정 일요일이 7이고요. 일요일 1이고 토요일이 7이고 얘는 월요일이 1이고 일요일이 7이에요. 얘는 월요일이 0이고요. 일요일이 6이에요. 그러면 이 날짜에 해당하는 옵션 있잖아요. 옵션을 1로 썼을 때는 토요일이 7이고 일요일이 1이잖아요. 그럼 2서부터 6까지가 평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옵션 1을 썼을 때는 주말,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노는 날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돼요? 너 숫자 값이 1이냐 혹은 7이냐 라고 물어봐야지. 옵션 값을 0을 쓰면 안 되고요. 0을 쓰면 뭐가 되냐면요. 0을 쓰면 월요일이 0이죠. 그러면 토요일이 5죠. 일요일이 6이잖아요. 옵션은 0이라는 게 없어요. 옵션은 1, 2, 3이에요. 옵션은 1, 2, 3. 그러니까 1번 보기 자체가 잘못된 거죠. 금방 썼던 거 못 봤었어요. 그러니까는 옵션 0이라는 말 자체는 없으니까 틀린 거예요. 자, 그럼 옵션 1을 썼으면
일요일이 1이고 토요일이 7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1이냐 혹은 7이냐 묻는 거고요. 옵션 2를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토요일이 6이고 일요일이 7이거든요. 그러니까 6보다 크거나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이 되는 거고. 옵션 3을 쓰면 뭐가 되죠? 0서부터 6까지 가니까 토요일이 5고 일요일이 6이란 말이에요. 5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weekday라는 함수의 옵션을 모르면 못하는 문제죠. 그렇죠. 예. 근데 옵션은 1, 2, 3으로 간다. 옵션은 1, 2, 3으로 간다라는 거. 여기 1, 2, 3으로 간다라는 거. 틀린 것은 1번. 옵션이 0이 있잖아요. 0. 0은 0은 없는 거니까. 예, 그래 틀린 거다. 자, 그 다음 37번에 도구 상자를 이용한 매크로. 매크로 작성 절차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리본 메뉴에 우리 여기 책에는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을 표시한다 라고 돼 있고, 이 보기에서는 비주얼 베이지를 선택한다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문제랑 좀 바뀐 거라서 수정이 된 거고요. 예. 도구 상자에서 기록 저장 버튼을 누르면 매크로 기록을 종료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개발 도구에 가서 컨트롤에 가서 기록 중지를 클릭한다고 돼 있잖아요. 문제는 얘랑 달라요. 이건 옛날 버전이고. 그러면 매크로에서 보세요. 개발 도구에 가면 매크로 기록이 어디에 지금요? 코드 그룹에 있죠?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컨트롤 그룹에 있는 매크로 기록이나 기록 중지를 누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그룹이 아니에요. 코드 그룹이에요. 코드 그룹. 해설 보시면 개발 도구에 코드 그룹에 가서 기록 중지라는 걸 클릭해야만이 매크로 기록이 중지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까탈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용하려는 매크로가 어느 그룹인지를 알아야 돼.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홈에 가면 글꼴 고치는 거 있죠? 정렬하는 거 있죠? 근데 우리 그렇게만 하게 하거든요. 자, 홈 탭에 가시면 복사하기 붙여넣기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복사하기 붙여넣기는 클립보드 그룹이고, 글자의 색깔이나 글꼴의 형태를 바꾸는 건 글꼴 그룹이고, 왼쪽 맞춤, 오른쪽 맞춤은 맞춤 그룹이고, 쉼표 스타일이라든지 백분율로 바꿔라 하는 건 표시 형식 그룹이고,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그룹이. 근데 시험 문제 홈 탭에 가서 표시 형식 그룹에 가면은 글꼴을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틀린 말이죠. 이렇게 문제를 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까탈스러운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저 아래에 있는 싱싱고 있잖아요. 싱싱고. 거기에서 채소를 꺼내느냐, 아니면 음료수 통에 있는 데서 채소를 꺼내느냐, 이런 걸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 문제는, 이거는 실제로 37번 문제를 이렇게 출제했던 거예요. 이렇게 출제했던 건데, 이거를 옛날 버전이니까 요즘 버전으로 37번을 각색한 거예요. 각색한 건데,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어렵다는 얘기지. 메뉴판 구조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38번. 네 번째. 예, 컨트롤 그룹이 아니라 코드 그룹에 있다고. 코드 그룹. 이건 뭔가 볼까요? 유효성 검사인데, 자, 보세요. 목록을 가지고, 목록. 그러니까 원본에다가 뭐라고 써야죠? 다음 중 성별을 고르시오. 그러면 남성, 컴마, 여성, 이렇게 두 개를 쓰는 거죠. 남성, 여성,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기 중에 세미콜론으로 구분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컴마로 구분하는 거지. 구분하는 건 다 컴마 아닙니까? 세미콜론은 어떨 때 써요? 세미콜론은 일반적으로 세미콜론 쓰는 거는 거의 못 봤어요. 이건 뭡니까? 자, 쉼표는 뭐예요? 쉼표는 일반 구분이죠. 구분하는 거잖아. 구분. 그럼 콜론은 뭐예요? 콜론은
범위 지정하는 거잖아요. 범위. 어디에서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A의 첫 번째부터 A의 10번째까지 이런 거고. 쉼표는 뭐예요? 쉼표는 A의 첫 번째랑 A의 10번째랑 이게 구분하는 거잖아요. 구분하는 거. 이 문제도 몇 번 나왔었어요. 세미콜론이냐 이거 똑같이 보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그 요약집에서도 문제가 나왔는데 부분합을 한다, 피벗 테이블을 한다, 그 다음에 데이터 통합을 한다 하면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곱 뭐 이런 거 구하는 거 있었어요. 그런데 표준 편차, 분산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표준 편차라는 함수는 없다. 또 어떤 보기가 있었죠? 중간값 구하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는 해가지고 쓰는 공식에는 중간값 구하는 거, 뭐 최빈값 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 부분합 아시죠? 예, 부분합도 우리 뭐 합계를 구하시오, 평균을 구하시오,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개수,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뭐 곱,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거는 나와요. 예. 자, 40번. 축소식에서 이건 뭡니까? 최대값은 최소값은 60서부터 100까지 가는 거예요. 최대값이 100이니까. 근데 주 단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5식이지 5식. 60, 65, 70, 75, 80 이렇게 가라는 거죠. 그럼 5식 건너뛰지 않습니까? 5식 건너뛰는데 그 사이에 보조 단위가 하나 꼈네요. 보조 단위가 하나 꼈어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축이 교점이 얼마에 있어요? 교점이 80이라고 써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교점 확인하셨어요? 교점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80을 기준으로 80보다 높으면 위로 나타나고 80보다 작으면 아래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여기 교점이야? 문제가 다른가요? 아, 축값이라고 있네. 축값. 아, 이거는 옛날 버전이고 요즘 버전에는 그 밑에 80이라는 거 있잖아요. 80 축값, 가로축 교차에 80 네. 예, 축값. 그 축값이라는 게 뭐냐면 x축이니까 x축이라는 게 뭐예요? 가로잖아, 가로. 그러니까 80을 기점으로 기본적으로 0을 기점으로 올라가잖아요. 우리 그래프를 그리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꺾은 선이, 예를 들어서 제가 차트를 바꿔볼게요. 여기 차트를 바꿔보는데 막대 그래프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바꿨죠. 여기 이제 뭐 50을 쓰던지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거를 바꿔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이 숫자 값이잖아요. 여기 축값을 얼마나 줄 거냐면요, 75로 줘볼게요. 75.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75를 기점으로 해서 75를 높으면 위로, 75보다 작으면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여기 이제 교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린 축값이고, 그러니까 80을 기준으로 큰 거는 올라가고 작은 건 내려가고. 두 번째 보기는 뭐예요? 70을 교점으로 잡았죠? 세 번째는 75를 교점으로 잡았죠? 네 번째는 80으로 교점을 잡았는데 최소가 60이고 최대가 100인데 최소가 지금 얼마로 나와 있어요? 밑에 40으로 나왔잖아요. 40. 여기 밑에 여기 그래프 여기가 40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틀렸잖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최소 60, 최대 100이야. 그리고 5점씩 차이가 난다고. 5점씩. 그리고 80을 기점으로 처리가 된다고. 그 답은 첫 번째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